안녕하세요. 브랜드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2륜구동 이 차량을 이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계기판이 들어와서 여기에 레디라고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이제 출발을 해도 됩니다. 자, 드라이브 해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야,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고 정말 조용하고,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고주파음들이 조금씩 있죠. 약간 밟았을 때 올라가는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도 동일하게 이런 소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런 소리들이 조금 강제적으로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너무 조용하면은 내 차도 조용하고 밖에서도 너무 조용하면은 보행자들이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조금 소리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에서는 조용한 게 좋겠지만 밖에서는 오히려 소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 달리다가 충전이 좀 안 되어 있거나 엑셀을 조금 깊게 밟으면 이렇게, 그렇죠, 내연기관이 바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차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뭐 셀토스, 코나 이런 차량에서도 많이 봤었고, 스포티지에도 1.6 하이브리드가 있으니까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력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전기 모터의 특성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출력을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다른 차들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와, 조용하다 라고 생각했다가 내연기관이 돌아가게 되면은 뭐지? 왜 이렇게 가솔린인데 시끄럽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처음 시동 걸자마자는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나네? 막상 달려도 하이브리드로 처음에 전기 모드로만 가니까 와, 엄청 조용하다 이랬다가 내연기관이 돌게 되면은 뭐야, 가솔린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디젤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디젤보다는 조용하긴 하죠. 자, 제가 속도를 안 내고 거의 40km에서 50km 요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변속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밟아줬더니 확실히 속도가 높아지니까 60 이상이 되니까 훨씬 더 조용해지긴 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의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더 민감해졌어요. 제가 17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소렌토를 탔었는데, 그 이후에 카니발로 제가 옮겨 탔거든요. 근데 그때 소렌토 그리고 지금 세대의 카니발보다 훨씬 더 민감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잘못 밟으시면은 울컥울컥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차에는 지금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디지털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화질도 깨끗한데 화각도 내가 보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보다 확실히 넓어요. 밖에 렌즈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밝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디지털 룸미러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옵션 올라가고 시그니처까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이 소렌토가 아무리 하이브리드고 옵션이 많다고 해도 5천만 원을 넘으면은 정말 부담되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다시 소렌토를 산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17년도에 소렌토를 샀을 때가 한 3,400만 원? 디젤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7년 정도 지났다고 5천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는데 뭐 가속감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엔진 성능에 대한 가속감은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렇게 곡선주로 하는데도 뭐 특별히 롤이 일어나거나, 물론 이게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밀리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간 기우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곡선 주로를 달리실 때는 조금 속도를 낮추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전 소렌토는 약간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약간 기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소렌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괜찮아. 서스펜션이 정말 오히려 탄탄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약간의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X3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X3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탄탄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죠? 마치 진짜 그 정도까지 좋아졌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아직은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정말 탄탄해지고 좋아졌다. 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소렌토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보다 스포티지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밸런스가 스포티지가 조금 더 좋은 느낌. 이 소렌토는 전장이 4800이 넘으니까 상당히 길어졌죠. 실내 공간은 넓어졌는데 밸런스가 오히려 스포티지보다는 약간 약해진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아빠들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캠핑도 다니고 그 다음에 어디 야외 나가고 할 때 조금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짐도 많이 싣고 싶고, 정말 가족들하고 오래 타기에는 스포티지보다는 소렌토가 훨씬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카니발을 타고 싶은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혼자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너무 커요. 또 그런 것들에 가장 잘 맞춰진 차가 이 소렌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스포티지가 부족하진 않아요. 스포티지도 전장이 4600이 넘으니까 굉장히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트렁크 공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실내 공간도 스포티지하고 소렌토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물론 폭은 차이가 있는데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 없으니까 스포티지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소음은 계속 듣고 있는데 풍절음은 거의 없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니까 풍절음이 확실히 확 줄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노면 소음은 좀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이 정도는 노면 소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바퀴 자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이 밑에서 쭉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속도가 높아지면은 조금 더 나고, 지금 시속 60km인데도 노면 소음이 느껴지는데 이게 70, 80, 100km까지 높아지면은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엄청 시끄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음악 틀고 다니고 이러면은 거의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끄고 다니기 때문에 요 정도 소음이 있구나. 정말 확실한 거는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조용합니다. 그래도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소음이 더 있다. 이 엔진룸의 소음도 있고 노면 소음도 있고, 풍절음은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도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일상적인 소음들은 다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핸들은 정말 부드러워요. 제 차도 이렇게 나파가죽으로 핸들이 전부 다 씌워져 있는데 이게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핸들 크기가 적당해요. 진짜 적당해요. 이 두께라던가 그립감, 이런 것들이 요 근래 시승했던 차들 중에 이 소렌토가 핸들 그립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가 카니발을 타고 있으니까 제 차하고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회생장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엔진 브레이크가 살짝 걸린 그 느낌이 있어요. 일반적인 내연기관들이 타력 주행을 하는 것보다 회생장치가 돌아가니까 스스로 약간씩 멈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사실은 이거를 평지에서 달리게 되면은 약간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충전하고 있을 때는 약간 조금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이 타력 주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덜 하긴 합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차는 2019년도에 처음 사봤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가지고 탔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정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스스로 충전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사실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을 하는 거리가 굉장히 짧긴 하죠. 그래서 거의 저속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기 모드로 엑셀을 살살 밟으면은 시속 30, 40 요 정도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달리기 때문에 연비에도 좋고 그리고 정숙하고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의 정말 큰 장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이겠죠. 내연기관이 돌아가면은 이 하이브리드 때하고의 소리의 이질감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연기관 한번 돌아가게.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있기 때문에 출력은 정말 좋거든요. 진짜 출력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력은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잘 달려. 이 클래스 한 200 정도 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요. 둘이 한번 시합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처음에 렉이 터보 렉이 있고 그런 것도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겠어요. 굉장히 잘 달리는 느낌. 곡선주로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해. 자, 자율주행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을 놔보면 왼쪽으로 붙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운데 레인 키핑을 잘 하고 있는 느낌이고 심한 곡선은 아니지만 무리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주행하는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50km 정도는 자율주행을 써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물론 보조 장치들이기 때문에 핸들에 꼭 손을 두고 운행하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승차감, 서스펜션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하나, 요 엉덩이 쿠션이 약간 좀 부족한 느낌? 약간 엉덩이 쿠션을 조금 더 푹신하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제 엉덩이가 무겁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나이대가 소렌토를 제일 많이 타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약간 쿠션 조금 더 넣어줘도 괜찮았지 않을까. 이게 탄탄하긴 합니다. 탄탄한 쿠션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푹신한 게 좋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다음 세대 때는 그거를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이브리드 처음 출발할 때는 조용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이 하이브리드 차들이 제일 좋을 때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조용히 나오거든요. 그 차량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제 차는 디젤이니까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그런 게 좀 부러운데 그만큼 조용하다.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서스펜션도 괜찮은 이 소렌토. 아빠들은 항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2열에서 느껴볼 기회가 없죠. 2열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탔을 때 또는 내 가족이 탔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로 오니까 넓어. 진짜 넓어요. 진짜 넓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저 그만하고 그냥 조금 쉬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편해요. 우리 자녀분들이 뒤에서 거의 눕다시피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6인 시트에 이 밑에 무릎 받침대까지 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기능이 있었으면은 1열에 있는 이 무릎 받침대를 2열에도 적용을 해줬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거를 아마 애프터마켓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렇게 독립돼 있으니까 차라리 카니발처럼 여기 무릎 받침대 해가지고 애들이 발을 더 뻗을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2열 시트가 너무 편하고 손잡이까지. 일단 시트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반 누워 있는 상태인데 그 정도로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딱 앉아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수동 커튼이 이렇게 적용돼 있고 근데 이게 빛을 엄청 잘 막아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도 밖을 보라는 느낌인데 이게 햇빛이
거의 다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썬팅을 정말 좋은 거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커튼을 저는 아예 안막 형태를 해서 다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 뒤에서 타도 하이브리드 출발할 때는 정말 조용합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면 소음이 느껴져요. 근데 이 노면 소음이 1열보다는 덜합니다. 1열보다는 덜한데 약간의 풍절음이 2열에서는 느껴져요. 살짝, 아주 살짝 느껴지고, 그래도 풍절음도 괜찮아. 그리고 엔진 소음도 들리는데 1열보다는 덜 들리고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1열보다는 확실히 조용합니다. 어떤 차를 타면은 1열이 더 조용한 차가 있고, 어떤 차를 타면은 2열이 더 조용한 차가 있거든요. 소렌토는 1열, 2열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2열이 조금 더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SUV를 탈 때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뒤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소음이 있냐 없냐. SUV들은, 옛날 차량들은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는데 소렌토가 약간 있어요. 이 뒤쪽에서 오는 소음들이 약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소음보다는 이 왼쪽,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서 뒤 후면에서 넘어오는 소음들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소음의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썬루프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뒤쪽에서 오는 소음, 요것들이 조금씩은 느껴진다는 거. 운행을 하실 때는 너무 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감속해서 달리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자거나 그럴 때는 훨씬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이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없네요. 조용해요. 노면 소음이 1열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1열은 노면 소음이 그냥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2열은 그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2열에서도 볼 때 여기 스웨이드로 돼 있으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해지긴 합니다. 스웨이드, 그리고 이런 손잡이, 우리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들, 요런데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손 여기 이렇게 걸치고 손잡이에도 걸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급화가 되어 있다. 시트 가죽도 전부 다 또 나파로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 브랜드카의 옵션 영상을 꼭 한번 보셔야겠죠. 저희가 옵션 영상 찍는 것들은 이 정도 옵션은 최소 해야 만족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원하는 옵션, 원하는 트림이 있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시는 게 좋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하자,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옵션은 취향이니까 취향껏 고르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지금 신호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급제동을 했는데,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는 게 이 2열에서도 확 느껴지고 있거든요. 좋아. 그렇죠. 차는 어쨌든 뭐 소음, 뭐 승차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잘 달리고 잘 서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좀 조용해지고, 그리고 이런 가죽들 마감해서 좀 고급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렌토가 기본에 좀 충실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잘 서고,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도 좋고. 원래 이 구간 다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막 브레이크도 밟고 뭐 곡선줄에서는 조금 빠르게 달려보기도 하기 때문에 연비가 일반적으로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떤 차를 타도 대부분 그런데, 가솔린 차량을 타면은 10km 정도, 디젤 차 타면은 뭐 한 12km 정도가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은 주행을 약 30km 정도 했는데 연비가 14km 정도 나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연비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막 달릴 때 14km 정도 나오는 거면은 일반적으로 연비 주행하시거나 그냥 타셔도 15km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비 주행하시는 분들은 뭐 17, 18 요렇게도 나오실 것 같고, 고속 주행하면 20km 이상 찍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최고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가격이 비싼 만큼 그런 데서 보상을 받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뭐 최소 1, 200 정도는 더 받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가격의 갭 차이, 뭐 처음에는 500, 600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2, 300 정도 차이 나고,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연비적인 측면에서 유류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 갭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세도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싸니까 그것까지 더한다면은 더 괜찮아질 것 같고, 문제는 이 자동차세법이 바뀌게 되면은 차량 가격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은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환경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차로 이제 채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조금 더 혜택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굳이 미래의 단점까지 보면은 부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나한테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 정말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나 막 10년, 15년 이렇게 타시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막 한 20만 킬로 이렇게 타시는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5년, 6년 정도에 많이 차량을 바꾸는데 그냥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수리비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중고차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걱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열에서 서스펜션을 봐도 지금 계속 울퉁불퉁한 길도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거 뭐 막 출렁거린다, 뭐 잔상이 엄청 남는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막 울퉁불퉁한 길 가면은 옛날에는 국산차들이 서스펜션이 출렁출렁 이렇게 파도 잔상처럼 쭉 남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출렁출렁 거의 이 정도면 끝나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 탔는데 이 출렁거림 때문에 약간 멀미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1열보다 2열이 더 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서스펜션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단지 약간 아쉬운 거는 소음이 2열에 조금 더 있다. 이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음, 요것만 조금 해결되면은 더 좋은 차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2열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 넓고 너무 편한 그런 시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2열에 태워도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가 소렌토를 샀던 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도 차 사기 전에 여러 번 타봤었거든요. 소렌토 정말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었고, 카니발은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짐이 너무 늘어나서 카니발을 산 거거든요. 그렇게 캠핑 다니실 거 아니면은 굳이 카니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소렌토가 제일 적절한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모든 옵션을 다 해서 이렇게 5천만 원이 넘는 차까지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소렌토가 5천 이렇게 물음표,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한 옵션들만 딱 선택해서 4천 중반대에 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취등록세랑 보험비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했을 때 5천을 넘지 않게 하시는 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렌토 옵션기에 대한 영상도 있고 리뷰 영상도 있고 추후에 산타페 그리고 카니발 1.6 하이브리드까지 시승을 계속 3월 달에 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차량이 구해져야 하는데 아직 차량을 섭외를 못했어요. 계속 3월 달에는 수입차들 시승이 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끝나면은 차량 섭외해서 또 시승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